독일에서 조직검사 하는데 1,000만 원 돌아갔다. 독일에서요? 네. 자, 선생님 그 경우는 지금 그걸 지금 나한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오셨는데 지금 제가 들은 검사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받으신 것만 해도. 그렇죠. 뭐 CT하고 조직검사 조직검사도 3번 내고 지금 4번째잖아요. 네. 없던 암도 멀쩡한 사람도 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특별한 뭐 약간 통증이 병원 가기 전에 약간 통증만 약간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원래는 통증이 없었고 하나도. 애초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조직검사 이후에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러고 난 뒤에 독일 가기 전에 이제 그 내시경을 조직검사를 3번 했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히 그 상처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다 그래요, 다. 등 뒤에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식도하고 정리가 빠르다 그러니까. 암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돈 들여가면서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1,000만 원 양성자는 1억이에요. 조직 검사만 1,000만 원.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야채수를 좀 먹을 거예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운동 좀 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하고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다 그래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밤마다 더 땡기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돈은 이미 줘놨어요. 네? 독일은 선물 아니면 안 해요. 잘 됐어요. 아직 안 하기를. 오늘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데 결론은 본인이 내리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통화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식도 쪽은 건드려 놓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요. 거의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잠실에 사는 아가씨가 있는데 유방암 때문에 왔어요. 아가씨인데 근데 연기에서 일기 쌓인데 수술을 항암제 안 받으면 3개월 만에 죽는다고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의사가. 엄마도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항암제 받자. 근데 어떡하다 책을 봤더니 유방암 뭐 술을 항암 없이 완치했을 때 이 책을 본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 이제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요. 엄마는 너 사회에서 유방 한쪽 없어지면 어떠냐. 응? 딸만을 구해. 딸은 엄마 이거 봐. 안 봐도 된다고 했다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엄마를 이제 모시고 끌고 왔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딸한테 고맙다고 딸이 이렇게 똘똘한지 몰랐다고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식도암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아버지도 증상이 없었대요. 그때는. 근데 식도를 이제 다 잘라냈고요. 그 상태였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알려드렸죠. 몇 가지. 근데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그럼 더 이상 뭐 자꾸 안 물어오길래 뭐 제가 나서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보름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딸이 카톡이 왔어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면 하지 마라. 본인 얘기만 하라. 왜? 정확히 전달 못 하잖아요. 중간에 전달해서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1대1로 상담을 해야 무슨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 자기 얘기 아니라 지금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 난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자꾸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하고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도 안 하고 병원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폐에 물이 차도 숨을 잘 못 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뭐 여기다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산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호흡기가 안 되고. 여기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 수 있다고는 거짓말이고 그동안 이제 병원 차가 그대로 계속 받는 거예요. 멀쩡했었는데 결국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나 같아도 우리 어머니도 나도 그렇게 해서 좀 생명을 연장시켜 봤는데 나 후회 많이 했다. 어머니 그렇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는 나 그렇게 못하게 얘기를 아주 유언을 해놨다. 절대로 그냥 죽으면 그냥 병원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그 상황이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논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의 문제 가지고 따질 문제인데 그건 본인이 판단해라.
근데 그 후에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저는 도움을 못 드렸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딸에 대해서는 도움을 줬는데 딸은 수술 안 받았어요. 아, 그 딸이 뭐 미스 코리아 같아. 뭐 키도 170 넘어요. 근데 이걸 없앤다는 거야.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그걸 지킨 거예요, 이 딸이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난 도움을 못 드렸지만 그때 만약에 위험한 상태라고 말을 안 했으면 이거 뚫으려고 그랬대. 이거 그나마 또. 뚫어가지고 여기다 산소호흡기를 꽂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다행히 고통을 덜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만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똑같았어요. 그 아버지. 증상이 없었대요. 근데 의심스럽다고 조직검사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암이 발견된 거죠. 실제로. 조직검사 암이 생겨요. 다 보면 유방 환자들 주로 이제 보면 조직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거 만져줬더만 덩어리 정도 만져진 정도나 아니면 뭐 의심스러워서. 받고 나서는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 야, 이거 정말 더 나빠졌나 보다. 또 검사해보자. 아프니까. 그때는 발견은 제대로 안 됐지만. 검사하면 방사선이 피폭돼요. 어느 정도 피폭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년에 방사선 피폭량 제한량이 3mS예요. 3mS. 국가마다 좀 다른데. 근데 치아 같은 거 이거 한번 찍잖아요? 7mS가 나와요. 1년치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방사선을 쏘이잖아요. 우리 치료한다고. 4,000mS, 4,000.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바람을 주세요. 멀쩡한 장기를 제거하는 게 의사들입니다. 멀쩡한 장기. 예. 암 환자를 제거하는 멀쩡한 장기가 돈을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요즘 결국 강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죄송해요. 두 분만 이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어디 전주, 어느 분이시죠? 전주에서? 사모님? 어떤 상황이에요? 김미성 사모님. 저는 유방. 네, 유방암 2기. 수술을 하셨고. 네,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 퇴원을 어제 하셨어요? 상암자는 안 봤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예약이 돼 있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예정이 돼 있죠. 항암 예정.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야, 포트 이거 삽입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요, 포트 삽입을 그날 그때? 항암 시작하는 날. 왔다가 수술 받고 포트 이제 꽂아놓은 상태에서 혹시나 인터넷 뒤지다가 제 책을 만나가지고 이거 뽑아버리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분들 계시고요. 항암제를 3번 받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암 걸리기 전에 암에 대해서 모르죠. 누구나 뭐 연구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암 뭐 책 봐야 안 보죠.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보잖아요. 아 이분도 소개 안 하셨지 참. 하여튼 일단 좀 말씀드리고 그래야 정식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소개하시죠. 어느 분이 지금 어디서 오신 분? 어디? 저는 아직 조직 검사를 한 상태고요. 수술 전이고 점액암 1기. 점액암. 점액암이 뭐예요? 점액암이? 점마감? 점액암. 유방암 종류 1종. 유방암 중에 점액암. 이름도 잘 붙여요. 내가 처음 봐봤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가 다르대요? 그것도 일반. 뭐 유두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요? 점액 속에 암세포가 있어서. 그거 만졌어요? 네. 크기가? 2.7cm. 근데 본인의 증상은 거기 아파요? 안경 없습니다. 조직검사만 했죠? 네. 조직검사 하기 전에는 증상 없었죠? 몸으로는 잡혔죠. 몸만 잡고 아프거나 이런 건 없었죠? 네, 못 느꼈어요. 언제 했다고 조직검사를? 4월 14일. 4월 14일. 근데 통증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네. 다행이네. 왜냐하면 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분들은 건드리면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거의 뭐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다는 것은 본인은 몸에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필요한 거 있었어요? 필요한 거. 그 암에 걸렸다고 해서 듣고 나서 이후.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하고. 그렇겠죠. 그건 뭐 누구나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심리적인 게. 공포감.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숨이 차거나 그런 건 있어요. 신체적인 증상은 전혀 없어요. 숨 찬 게 제일 위험한 건데 숨 찬 거만 없으면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걸을 힘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10걸음만 걸어도
처음에 어떤 사람 10걸음도 못 걸어요. 그 다음날 걸으면 20걸음 걸어요. 30걸음.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시작해요. 나중에는 등산 전문가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이 없어졌네. 없어지지 않아도 건강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원래 한 5분에서 총 인원 7분 이상은 좀 사실 장수가 협소한데, 오늘은 12분 신청했다가 한 분이 이제 못 오셨어요. 10분인데 불편하시니까 제가 짧게 해서 기간이 많이 좀 자꾸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혹시 책을 아예 안 보시는 분 계세요? 하나도 안 보시는 분, 한 권도 제 책을. 안 보셨어요? 전 신랑이. 제가 봤어요. 아니 본인이 안 보신 본인이 안 보신 환자인데 내가 환자인데 본인이 안 보신 한 분. 왜냐하면 이게 책을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보름 전인가 이분이 또 내일 모레 또 수술이 예약돼 있대요. 그래 그럼 한 분을 해드렸어요. 저로서는 진짜 안 하고 싶죠. 한 분 가지고 6시간을 하니.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거 생뚱 맞다. 눈빛 보면 알잖아요. 강의할 때. 5시간 반을 했는데 4시간 할 때까지 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4시간 할 때까지. 그 이후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또 매일 하루에 뭐 하면 어디가 무슨 얘기 뭐가 있는데 이건 어떤 애 저떤 애 오면 또 그게 금방 끝납니까? 오해가 커서 1시간씩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몇 차례 받고서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았어. 또 전화 되겠더라고요. 책 안 보시면 책을 안 봐요. 책 보면 오늘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제 완벽하게 이해. 이제 그 내용이 신뢰가 갔어. 이렇게 되는 건데 안 보시고 온 분들은 머리가 띵 하거나 그러고 가죠. 그래서 다시 와요. 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참고로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가족 간에 한 분이라도 보셨으면 다행이고 곁다리 얘기 많이 해서 길어지네요. 암에서 생존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책에는 뭐 장황하게 써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이거 갖고 있는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암 사기네요. 얼마나 살까요, 선생님? 한 3개월 정도 삽니다. 그럼 3개월만 죽거든요. 봤어요. 물론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라도 죽거든요. 어떤 예가 있었느냐? 제가 전에 그 안산에서 교회 다닐 때 거기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암이 이거 사기라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한 보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시 가서 검사 받았더니 암이 아니랍니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걸로. 응답 되긴 된 거죠. 근데 원래 암이 아니었어 이 사람. 원래 아니었어. 똑같은 몸이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오진으로 인해서 난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말던 사람이 오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뻗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암이 아니라고 말 듣기 전까지는 계속 다 죽고 갔어요. 빌빌거렸어요. 근데 암이 아니라는 말을 딱 오진이라는 말 듣고 나서는 뻗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더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을 보면 그 사례 안 드려도 되는데 미국에서 하영수에게 실험을 했어요.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위험한가. 진짜 두려움과 공포가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멀쩡한 사람 실험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사형수. 지금부터 당신은 사형시키는데 피를 뽑겠습니다. 1시간 동안 못 뽑을 텐데 1시간이면 약 30리터가 나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자, 시간을 재주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30분. 지금 15리터, 20리터.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 대기 몇 분 전에 얼굴이 하얗게 찔려서 죽어버리더랍니다. 근데 피는 뽑지 않았어요.
상태는 그대로죠. 나는 죽는구나. 공포감을 가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책에 설명해놨어요. 이유, 논리적으로, 메커니즘으로. 공포감을 갖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몸에. 그러면 혈관이 다 망가져, 순식간에 망가져. 그러면 이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차피 암 2기든 3기든 뭐 4기든 있어요. 연기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암인데 너무 죽는 거야. 나 6개월 만에 죽는다고 말을 들었지.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공포감 때문에 죽어요. 그런 사례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7개월 됐나? 안산에 있는 멋쟁이 아가씨인데 나이가 아가씨가 아닌데 그 결혼했는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9세야 나이가 그러니까.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근데 뭐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얘기, 강의장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 선생님 저 3개월 만에 죽는다는데요. 저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왜요? 지금은 안소암에다가 유방암인데요. 3개월 만에 죽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3개월 만에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 듣고 가서 마음 바꾸세요. 이분이 하도 많이 들은 거야.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얘기. 거기서 듣고 대체 약간 듣고 또 이제 한 달 만에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2달 남았는데요. 저 살까요? 안 죽는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봐도 너무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건강해. 한 달 만에 또 전화 왔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를 보고 처방을 해달라 해서 처방을 안 해요. 왜? 처방했다가 의사들한테 귀에 들어가서 그냥 가려면 그걸 끝납니다. 그게 무서워서보다도 어쨌든 법이 그래요. 아무것도 처방 안 한다. 방법만 어차피 책은 나가 있으니까 그 얘기 전하는데 뭐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처방을 안 하고 이제 저한테 해달라도 안 하고 누군가 거기 강의에 참석했던 사람, 강좌에 참석했던 어떤 여자분이 그분이 이제 뭐 자기도 암에 걸렸는데 내가 공사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벌을 주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을 데리고 차로 데리고 가면서 강원도 어디 이제 대체약하는 데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주물로 마사지를 뭐 다 했대 이것저것. 근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 죽었다. 이 여성은 내가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3개월 만에 죽어서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대로 되더라.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례를 좀 많이 제 작은 아버님이 나이가 70대 후반에 77세쯤 됐는데 건강했어요. 일도 잘하셨어요. 그 뭐 농사일 뭐 반일 다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뭐 자주 시골에 가니까 충청도에.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사촌형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하셨다고. 다름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대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했대요. 어차피. 그런데 그때까지는 멀쩡하게 지냈대요. 근데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가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 작은 아버지 얘기가 이제 그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느낌이 이상해서 얘들아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뭔 일이 있니? 얘기 좀 해줘봐. 아니 아버지 아무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표정이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감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병원에 쫓아갔대. 한국병원에. 한국병원에 쫓아가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 아들도 애들이 그러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나 뭐 있습니까? 이 의사가 주체가 없어. 예, 췌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그럼 저 살까 했을 거예요. 못 삽니다. 얼마나 살까요? 장담 못하는데 몇 개월 못 삽니다. 그 말 딱 듣고 4월 만에 죽었는데 우리 선산이 있어. 선산에 이제 묘지를 써놨어요. 3일 동안 묘지에 가서 배우다가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 똑같은 몸이에요 지금. 췌장암 3기 정확한지 뭐 의사가 진단했으니까 맞다고 봐야죠. 똑같은 췌장암 3기였는데 알기 전까지는 멀쩡했다가 딱 하는 순간부터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도 생존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 하시고 제가 안 보십니다. 아니
암이 죽는 병인데 저렇게 많이 죽는데 아니 두렵지 않다니요. 그 말이 됩니까?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저한테 공격해와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암 환자가 죽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 그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 의문을 암 걸림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책에다가 지금 앞부분에 풀어놨죠. 말기암 환자도, 사기암 환자도, 폐암, 간암, 위암, 신장암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부신암, 말기 그대로 있어요. 뇌종양, 사기 그대로 있어요. 건강해요. 얼마 동안? 3년, 7년, 13년, 2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두려울 것 같아요. 또 하는 거예요. 잘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제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냥 위로하는 말 되겠죠. 그거 아니라는 위로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야 나이가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면 실제 위험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아주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암을 꼭 오해하지 말라. 일단 암 걸렸다면 가족들이 난리예요. 난리.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당장 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음식 따로 먹어야 되고 그냥 해가면서 병원 가자고 옆에서 또 박학자를 더 알아보자고 미쳤느냐고 그냥 제정신이냐고 싸워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오라고 해드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반대하신 분이 더 적극적이에요. 저 가평에 계신 분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길어서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본인이 처음에 반대했던 본인이 자꾸 또 더 듣자고 자기 처음에 책을 안 봐가지고 이해를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몸에 해로운 처방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찍으세요.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논리로 가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찍으라고 해드릴 테니까. 자, 설명 드려가면서요. 자, 지금 내가 몸에 암이 있어요. 제 논리에 의하면 암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생깁니다.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숨막고 제가 다 죽어요. 4분 만에. 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유방암이는 이 부분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세포들이. 그래서 암이 된 거예요. 뇌 마찬가지죠. 간표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딘가 암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특별히 산소 부족 현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몸에 다른 데도 산소가 부족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겠죠. 아닌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대로만 그냥 유지돼도 이대로는 살 수 있는데 산소가 더 부족한 뭔가 처방을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 섭생을 했다. 그럼 더 나빠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암 환자 99% 이상이 몸에 해로운 처방, 산소가 부족한 처방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항암제가 되죠. 항암제. 수술도 일시적으로, 수술은 일시적으로 했다 회복하면 됩니다만 물론 수술하는데 폐를 일부 잘라내든가 식도를 잘라내든가 위를 잘라내든가 좀 해롭게 그거 빗나가죠. 네, 간은 회복되지만 자, 그래서 더는 해로운 처방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건 항암제 수술만이 아닙니다. 배체약을 하는 데 가서도 대부분 해로운 처방을 받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 그럼 해로운 처방은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보고하래요. 반응. 호전 반응, 악화 반응. 책에 나와 있어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20시간, 30시간 부족하니까 압축해서 5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꼭 보세요. 암책들 좀 보시면 돼요. 다 서로 다른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죽어가는 반응인데 대체약자한테 갔더니 약을 줬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쭉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몸이 죽어가더라고요.
악화 반응이 있어요. 예, 숨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고, 예, 만성 피로가 오고, 두통이 오고, 메스꺼움이 오고, 예, 면역 저하고,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기분. 그거 먹은 이후로부터. 근데 그 대체의학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 반응입니다. 호전 반응, 좋아지는 반응입니다. 계속 드세요, 계속. 세월호가 깔아앉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은 또 다른 거 치유 전문가의 아들이 또 모시고 왔어요. 저희 집에. 혼자 오는 거 참 저도 부담되는데 해드렸어요. 뭐 애원을 하니까 생명에 관한 거니까. 근데 이분이 쭉 듣다가 그걸 캡처했어요. 경주에 있는 그 자연 돈을 뭐 엄청.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약 이름 뭐 들어가서 약 이름 뭔지 약 이름 서로 얘기 안 하더래. 중단하게. 돌아갔어요. 몇 가지만 얘기했죠. 이제 몇 가지 더 여러분들 해봐라.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합니다. 왜? 제가 전화 받기도 사실은 힘든데 일부러 전화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오진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아, 왜 나빠졌어요? 아니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세요? 건강이 좋아졌는데 실비 타먹으려고. 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건강하게 활동해야 돼요.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돈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아주 건강해졌다. 그래서, 그 타먹, 그 날짜, 그 날짜에 거기 또, 잊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놨어요, 그 날짜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알았어요, 이제. 어쨌든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로운 처방들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항암제만 나쁜 처방이 아니에요, 보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여튼, 요 정도 사례를 드릴게요. 그래서 해로운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처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섭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된 걸 해왔는데 그럴 사람 없겠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술, 담배뿐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저염식. 네, 심지어 무염식. 이걸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소금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소금 좋다는 얘기는 이제 듣기는 들어가지고 처방하는 사람들이 책에서 봐가지고 막 먹으라니까 막 먹으라. 아무 소금, 독이 있는 소금.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처방을 받아. 세 번째. 이게 해로운 처방인지 좋은 처방인지 알려면 이거 먹으면 암이 촉진되는지 예방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암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암이 내가 왜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를 뭐 탄광에서 일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이 온 게 맞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 탄광에 안 갔는데 에이 그 얘기 아니죠. 어떤 분은 경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영양사 30대 초반인데 유방암에 걸렸대요. 자기는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전화 통화를 했는데 쭉 들어봤는데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특별히 얘기하는 것도 없고. 뭐 하시는데? 하시는지 뭐 일하세요? 예, 제가 영양사입니다. 어디서 생활해요? 예, 저 주방에 항상 생활하죠. 혹시 주방에 있을 때 좀 답답하고 또 머리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거기만 가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8개를 켰대요. 이만한 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거기 생활했대요. 뭐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겨울에 문 닫아놓고 생활했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 사람은 그 원인이냐 이거죠. 직업을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 하나 기르는데 이거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애 기르라고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저기 직업 바꾸라고 했어요. 차라리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 스파이가 점원을 해서라도 암이 낫는 동안이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분이 우울해가지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래서 전화 안 해봤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자, 그분은 원인은 그거예요. 각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원인이.
원인이 나와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근데 일일이 못하니까 책을 넘기다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해당되는 것을. 소금책을 안 보니까 그걸 이제 못 찾은 거예요. 오늘 찾으셨죠, 그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 네. 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산소책을 보시면 원인이 나와요. 거기 있는 거 뭐 몇 시까지가 다 원인 아닙니다. 내가 원인 해당되는 걸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나 후라이팬 나 모르고 열심히 후라이팬에다가 해먹었네. 버리가 이거. 가스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다 막 담아 먹었어요. 환경으로 막 득실득실 나와요. 환기를 안 했네요. 집안에 미세먼지 뭐 얼마나 아이고 또 모르고 난 또 산소가 좋다고 해서 미세먼지만 하는데 산에 가서 그냥 미세먼지랑 열심히 엄청나게 들이면 황사를 들이면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미세먼지가. 황산, 질산. 사실 그래서 27살짜리 인천에 사는 아가씨가 죄 상담을 받고 나서 산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었어요. 황사가 있는데 돌아다녔어. 황사가. 폐가 좀 안 좋았었는데 해룡.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소금책에다 추가해서 써놨어요. 그게 요새 많이 부각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황사가 아니 소금 얘기할 때 나와요. 소금에 나쁜 소금 먹으면 황사 먹는 거예요.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황사예요. 황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걸 잘하고 비싸게 파는 소금 회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먹어요. 다 그거 먹어야지.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서 나 소금 어떤 소금 먹자. 유명하대 비싸대. 좋은 줄 알고 먹었어. 알고 보니까 황사가 잔뜩 들어있는 걸 먹었어. 거기는 소금, 염화나트륨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 규소, 규사, 뭐 칼륨, 칼슘, 망간, 마그네슘 등등등등이 그게 미세먼지, 황사예요, 황사. 분석해보면 똑같아요. 그걸 자랑하고 있다. 너무 힘드신가요?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면 황사랑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냥 그때는 진짜 이렇게 하세요. 굳이 그 어렵게 하시지 말고 이거 쓰면 숨을 못 쉬잖아.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집안에서 놓고 혹시 산소 발생이 혹시 여유가 있다면 혹시 그럼 그냥 여유가 있다면요. 250만 300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사놓으면 워낙 요새 심각하잖아요. 그걸로 산소를 빨아들이고 중간에 한 번씩 문을 열어놓으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빨아들이고 미세먼지는 저하고 공기청정기로 잡아들이세요. 할 수 없어요 요즘엔.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해야지. 야 공기 마신다고 마스크 쓰고 하면 글쎄 그거 황사 미세먼지가 안 들어올 정도면 답답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산소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방 안에서 들어오면 아니면 산소 발생기가 불편하면 일단 문을 열어. 그러면 미세먼지 많이 들어오죠. 일단 산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닫아놓고 미세먼지를 잡아달라 이거예요. 저걸로 한 5분이면 다 잡아버려요. 보니까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체약하는 사람들이 이걸 말이에요. 이미 알려진 것들은 값이 드러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해요. 물 좀 많이 먹고 좋은 소금 좀 먹고 좋은 소금 좀 비싸서 좀 부담이 돼요. 굳이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간장 먹어도 돼요. 된장 먹어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항산화 문제 키위 한 서너 개 정도 먹어주고 채식과 육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주고 운동 조금씩 해주고 일단 나오지만 종합적으로 이거 해주고 돈 받을 수 있습니까? 키위 하루에 서너 개 사주고서 3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니까 풍리취하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걸 써야 모르는 거. 이상한 거 같다가 요즘은 돈이 얘기구나 뭐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대단한 거 같잖아요. 뭐 어쩌고 몰라. 우리는 몰라. 제 책에도 안 나와 있어. 새로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단한 줄 알고 비싸게 물론 그건 좀 싸졌겠지만
하여튼 모르는 것 갖다 집어넣고 엄청나게 풍기일추해요. 그리고 뭘 들어있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뭐냐, 암세포를 죽이는 것 쪽으로 또 많이 씁니다. 그럼 정상세포가 같이 다쳐. 어쨌든 검증된 것만 하자 이겁니다. 마늘 검증됐죠? 마늘 최고가 항암식품입니다. 알리신, 혈전용에 해주잖아요. 키위, 비타민C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활성산소 잡아주잖아요. 녹차, 주문력 잡아주잖아요. 활성산소 잡아주잖아요. 이미 검증됐고 값이 드러나 있고 속일 수도 없고 누가 뻔한 거예요. 물 뻔하잖아요. 누가 뭐 비싸게 뭐 시중에 물보다 뭐 10배, 20배 비싸게 뭐 팔아먹죠? 그 정도 예를 들면 검증된 것만 하세요. 왜? 건강한 사람들 다 검증된 거 먹지. 건강한 사람들 이상한 거 논이가 다 안 먹었어요. 그냥 생각나니까 논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상하게 찾더라. 하다가 이제 안 듣죠? 다른 것도 나와요. 뭐인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이게 뭐 몇 배라는 몇 배라는 그러면 새로운 거 이거 버리고 또 그거 먹죠? 그럼 효과가 없으면 싹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나와요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뭐가 나왔는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일단 확 힘쓰고서 돈 벌어먹고 빠지고 돈 벌어 빠지고. 그게 좋은 거라면 이미 다 드러났고 좋은 거는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균형 있게 섭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하고 만나서 암 치유된 사람들은 평범한 것 중에 검증된 거 가지고 했어요 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무 쉽대요. 즐겁게 돈 안 들어갔대요. 이렇게 쉬운 걸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돈 들이지 말고 남이 해줄 게 없습니다. 내가 원인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어머니하고 남편과 미운 거 얼마나 증오심이 있고 아들 때문에 속 썩었는데 누가 대신 해결해 줍니까 이거? 내가 풀어야죠. 내가 환기시키는 거 내가 해야죠. 가스레인지 쓸 때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쓴다면 환기시키고 쓰라. 예, 플라스틱 같은 거 좀 쓰지 말라. 버려라. 내가 해야죠. 청소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해줄 게 없어요. 다. 이거 음식 먹는데 이거 딸기가 좋은가 아니면 지방이 좋은가 내가 판단을 내가 해먹어야지. 누가 그 일일이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안 해주잖아.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공부할 때가 해야 되잖아요. 책 한 권이면 끝난다 이겁니다. 사실 송기호 선생님이 거창한 칭찬을 해서 제가 감동을 하고 감사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책만